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간 제품은 슈퍼미니프라 용자왕 가오가이거 3 초룡신을 살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이 제품들이 등장했던 작품 용자왕 가오가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용자 시리즈의 8번째 작품으로서 3G 소속 기동부대 대장 시시오 가이와 초등학생이지만 숨겨진 능력이 개화하여 3G의 특별 대원으로 활약하는 아마미 마모루의 시작과 끝을 다룬 작품입니다. 갤레올리아의 해성과 함께 나타났던 미즈의 메카 갤레온과 가이를 중심으로 각 가오 머신들이 하나로 하여 탄생하는 용자 로봇 가오가이가를 조종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이용해 존도와 기계 승화를 꿈꾸는 존더리안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고자 하는 용기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중 내에서의 초룡신, 빅룡과 염룡은 가오가이가를 서포트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용신 로봇 시리즈 중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슈퍼메카노이드로서 공격력과 서포팅 능력이 탁월하여 언제나 가오가이가와 함께 전선에서 싸워나갔던 용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초룡신 이전의 용신 로봇들 빅룡과 염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내에서는 빅룡이 블루건이었고 염룡이 이제 레드건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역시 블루건, 레드건 이쪽이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먼저 빅룡 같은 경우에는 얼음 빙자를 사용해서 파란색 컬러를 가지고 있는 용신 로봇 중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염룡과 형제기이긴 합니다만 이쪽이 조금 더 빨리 깨어났기 때문에 맏형이 되었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흰색 도장과 함께 핑크색의 눈동자가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마 부분에 있는 로고 같은 경우에는 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슴 부분 또한 파란색 실을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깨 부분과 팔뚝 부분에는 원래 검은색 라인이 있어야 되지만 이쪽에서는 따로 실로 구성이 되지도 않았고 도색으로도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허벅지 관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것은 전부 다 비클 모드와 로봇 모드를 이행하기 위해서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 부분은 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리 파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거대한 크레인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CD 하나, 둘, 그리고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신축 기믹이 있어서 쭉 하고 잡아당겨 주시면은 굉장히 길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룡의 무장이란다면 오른손에 들고 있는 프리징 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리징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을 얼리거나 아니면 이제 탄환으로도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등 뒤쪽에 있었던 이 크레인 부분을 앞쪽으로 전개를 해서 프리징 라이플로서 사용했던 적도 있죠. 그리고 크레인의 뒤쪽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조인트 파츠가 있는데 이 조인트 파츠를 장착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근접무장 톰파로서도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빅룡 가슴을 열어주게 되면은 내부에 몰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작중에서 이것을 체스트 스릴러로 하여금 강력한 냉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염룡과 함께 이 체스트를 열어서 체스트 스릴러, 체스트 워머 합쳐서 슈퍼노바라는 기술로서 가오가이거 파이널 때 선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빅룡의 외형과 무장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사실상 염룡도 이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염룡 또한 아까 전에 봤던 빅룡과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에 있는 조형이 약간 틀리고 베이스 컬러가 파란색에서 붉은색이 되었다. 그리고 약간의 실의 변화가 있고 염룡이 무장하고 있는 미러 실드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빅룡이 프리징 건이었다면 염룡은 멜팅 건을 사용하고 있고요. 염룡이 프리징 라이플이었으면 이쪽은 멜팅 라이플을, 그리고 염룡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던 레더를 톰파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슴을 전개해서 내부에 있는 열선으로 적들을 녹여버렸던 체스트 워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말씀드렸던 이 미러 실드 같은 경우에는 적의 공격을 흡수하고서 다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무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 실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파츠를 사용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동도 한번 보도록 하죠. 가동 같은 경우에는 빅룡과 염룡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가동 같은 경우에는 보유관절이기 때문에
좌우로 가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합체 기믹을 통해서 위쪽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축관절로 사용해서 앞뒤로는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팔 또한 합체 기믹이긴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단일 관절로 하여금 약 90도 정도로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장갑을 열어서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뻗어주지 못하고 뒤쪽으로는 또 은근히 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변 기믹이라고 하지만 이 허벅지의 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벅지의 1차 관절을 통해서 발을 거의 90도 이상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축관절이기 때문에 좌우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릎 가동을 보게 되면은 뒤쪽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허벅지 부분에 많은 것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발목 부분은 내부에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좌우 가동이라던가 그리고 앞뒤 가동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기믹으로서 이제 비클 모드로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클 모드는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주먹손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당연히 부장도 빼주시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파츠를 먼저 분리를 시켜주세요. 이게 조금 더 편하니까요. 그리고 다리 자체를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쪽 파츠는 쓰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빈용의 상체만 남았는데 얼굴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크게 들어 올려준 뒤에 양쪽 팔을 어깨와 마주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아예 돌려줍니다. 완전히 돌려주세요. 이어서 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180도 돌려서 위쪽을 바라보게끔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 위쪽 관절 있죠? 위쪽 관절을 위로 올려주세요. 전부 다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관절도 아래쪽으로 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도킹 준비 완료! 자,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파츠를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크레인 파츠를 아예 뒤쪽으로 쭉 하고 넘겨주신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내어줍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 연결 조인트가 니은자의 모습이 되는데 아래를 보게 되면 하나의 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핀을 일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연결했던 홈 부분과 다시 재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앞부터 보게 되면은 양쪽에 있는 헤드라이트는 실로 되어 있고요. 옆쪽에 있는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만 스티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부분에도 당연히 실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사이렌 부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룡의 비클 모드도 완성시켜봤으니까 염룡도 빠르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룡도 비클 모드로 만들어줬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가 뭐겠습니까? 초룡신으로 한번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초룡신으로 합체할 때는 은근히 파츠가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초룡신에 양쪽 다리 파츠가 있겠고요. 그리고 초룡신의 몸체가 되어줄 파츠, 그리고 이렇게 주먹손 한 세트,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았던 멜팅건과 프리징건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체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염룡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레더 파츠만 따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이 장갑 파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파츠와 이 허리 파츠 그냥 분리시켜주세요. 이 앞쪽 파츠 있죠? 이 파츠는 당연히 어깨 파츠가 됩니다. 당연히 빼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멜팅건과 프리징건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파츠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위쪽 파츠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먹손을 하나 끼워주시면 됩니다. 프리징건도 마찬가지. 파츠 빼고 건 내려주고 손 파츠 끼워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합체 준비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먼저 다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파츠들을 전부 다 열어주세요. 내부 파츠를 열게 되면 두 개의 안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안핀에다가 빅룡의 손파츠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빅룡의 손파츠를 넣어주었으면은 아까 전에 분리시켰던 빅룡을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 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장갑을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리 파츠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옆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양쪽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 다리에다가 아까 전에 있었던 몸통 파츠를 연결을 해줍시다. 네, 하나씩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하체가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차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팔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쭉 하고 내리면은 관절 파츠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되고요. 이 관절 파츠에다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았던 팔 파츠를 그대로 연결.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양쪽에다가 연결. 그럼 이렇게 팔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빼놨던 이 레더들 양 스커트에다가 장착. 그리고 초룡신의 얼굴 파츠를 전개를 해서 반대편으로 돌려준 다음에 등 쪽으로부터 슬라이드해서 머리를 넣고 부스터 팩을 연결. 그리고 미러 실드의 앞부분을 빼서 뒤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대로 초룡신의 가슴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심메트리컬 도킹 초룡신 썬더 바이킹으로 완성이 됩니다. 와우! 자, 이렇게 완성된 초룡신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초룡신, 야, 이 양쪽에 있는 파란색과 붉은색의 조합.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썬더 바이킹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썬더 바이킹이 초룡신의 국내판 이름이었죠? 그죠? 어쨌든간 제 기억 속에 있는 초룡신은 역시 썬더 바이킹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친숙한 이름이긴 싶습니다. 먼저 얼굴, 야, 얼굴 잘생겼죠? 네, 회색 투구를 쓰고 있는 이 늠름한 모습. 도색도 깔끔하고, 머리 위쪽에는 스티커 실이지만 그래도 G스톤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멋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반신을 담당하는 빅룡과 좌반신을 담당하는 염룡,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중앙부에는 역시 미러 실드가 자려고 있으면서 크나큰 가슴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붉은색과 파란색의 느낌을 딱 살려주고 있는 실까지 해서 역시 초룡신의 가슴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여기도 색 분할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예 파츠 분할로 해가지고 파란색과 붉은색의 스커트 장갑 내부에다가 회색 파츠를 더 씌워서 하나의 깔끔한 스커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향이 없었나 본지 여기는 스티커 실로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팔 같은 경우에는 프리징건과 멜팅건을 사용해서 하나의 거대한 손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좌우측에는 염룡의 크레인과 빅룡의 크레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진 이 허벅지의 조형도 참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의 조형, 참 튼실하죠? 다리의 조형 정말 튼실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파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색이 되어서 나온 파츠이기 때문에 색깔 부분도 그렇게 크게 해치지 않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바닥 부분은 두 개의 파츠를 사용해서 앞쪽은 괜찮지만 뒤쪽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합체 시퀀스 때 보여주었던 내부에 있는 주먹이라던가 상체 파츠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룡신의 합체 모습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 프로포션이면은 정말 슈퍼 미니 프라치고는 정말 잘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가동률도 봐야겠죠. 가동률, 야, 참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먼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뻑뻑할 수 있겠지만 골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도 약간 숙일 수 있으며 위쪽으로도 약간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볼관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시선 처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깨도 봐야겠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볼관절 덕분에 위쪽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숙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볼 관절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던 것은 이렇게 양 스커트 사이드에는 굉장히 기다란 크레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를 크게 올려줘야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크레인 자체가 이렇게 팔과 접촉을 했을 때 조금 많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자체를 크게 가동시켜 줄 수 있게끔 볼 관절을 쓴 것 같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에 있는 파츠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나면은 어깨 관절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가동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부분이죠. 그리고 어깨 부분과 연결되는 것은 축관절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대신 팔 관절 자체는 어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팔뚝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동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폭이 크지는 않죠. 다만 팔의 회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중관절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팔이 크기 때문에 이중관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는 가동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허리 가동도 봐야겠죠. 허리 가동 정말 신기합니다. 양쪽으로 붙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가동한다 라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스커트를 전부 다 앞쪽으로 내준 다음에 가동을 시켜주더라도 그렇게 크게까지는 가동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부에 있는 볼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신 이제 뒤쪽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크게 넘기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관절의 가동을 약간이나마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허벅지 관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가장 뿌리 부분이 한번 움직이고요. 그리고 다리와 맞붙는 축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믹들을 사용해서 무릎 관절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발목도 봐야겠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 장갑부에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관절을 움직여서 좌우로 움직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가동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발가락 자체만으로도 아래쪽으로 충분히 가동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 발꿈치 같은 경우도 따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가동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초룡신의 무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무장이 특징 기믹이 될 수 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살펴볼 것은 양쪽 팔에 달려있는 멜팅건과 프리징건을 앞쪽으로 전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크레인들을 앞쪽으로 전개를 시켜서 더블건, 더블 라이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무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무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강화가 돼서 울텍 라이플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오가이거 파이널쯤에 가게 되면은 이 포즈를 하면서 전 사격을 하는 모습을 취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양쪽에 달려있는 이 크레인들을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신 뒤에 연결 조인트 부분에다가 손잡이 부분을 장착을 시켜주신 뒤에 초룡신의 각 팔 부분에다가 장비를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근접무장 더블 톰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더블 톰파 같은 경우에는 각 크레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멋있게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시켜주시면 조금 더 멋있게 포징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중내에서는 거대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방패막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연출시켜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슴 부분에 있는 미러 실드를 앞쪽으로 전개를 해서 양쪽 크레인에 장착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보게 되면 홈 부분이 있는데 이 홈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미러 실드를 전방으로 전개해 놓은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장으로는 바로 이 친구가 있죠. 이 99 이레이저 헤드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오가이가가 존더 핵을 빼내고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을 우주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이저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99 파츠가 있고요. 이레이저 헤드가 훨씬 더 강화된 버전 이레이저 헤드 2L 파츠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이저 헤드를 장비할 때는 이 전용 베이스와 함께 연동을 해서 초룡신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레이저 헤드 아래쪽에 있는 홈 부분에다가 베이스를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 상태로 초룡신에게 맞대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레이저 헤드를 발사하는 초룡신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자세 취하는 것 자체는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베이스를 약간 옆으로 치우치신 다음에 최대한 이레이저 헤드를 가슴팍에다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약간 힘들었지, 나머지 작업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레이저 헤드 99가 아니라 이레이저 헤드 2L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2L로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작중에서 언제였더라? 16화였던가 18화였던가요? 그때 이레이저 헤드를 엄청 많이 쏩니다. 저 뒤에 있는 발사 장치가 총 4개인가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레이저 헤드를 엄청나게 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무장 덕분에 가오가이거가 훨씬 더 전투하는 데 있어서 이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초룡신이니까 해줄 수 있던 거겠죠. 그리고 앞서 보았던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레이저 헤드 99를 수납할 수 있는 기믹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쪽에는 이렇게 톰퍼용 손잡이를 수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리징건이나 멜팅건의 손잡이 부분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베이스 파츠를 사용해서 분실 파츠가 없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슈퍼미니퍼라 용자왕 가오가이거 3 초룡신을 살펴보았는데요. 완전 변형 합체라는 것 자체가 남자의 로망이긴 합니다만, 이 작은 사이즈의 비클 모드, 로봇 모드, 그리고 심메트리컬 도킹, 초룡신으로서의 합체까지 해낸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용신 로봇 미니프라 시리즈는 이렇게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프로포션도 잘 지켜주고 있고 개별 파츠를 사용하긴 하지만 밸런스도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았다고 평가해주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